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10일 시장 마감했고요. 오늘 뭐 차트적으로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고 삼성전자,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 눌림이 나왔었고요.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는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 한 1%까지 하락을 하다가 보합권 이후로 올렸다가 다시 플러스 1%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다가 뭐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 들어 계속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변동성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나마 어제에 비하면 조금 나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한데요. 중국 시장 역시도 지금 현재 이 미국 시장 쪽에 영향이 조금 큰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내일 일단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국채 지금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 부양책 통과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내일 이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이 눈치 보기가 오늘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오후장에는 눈치 보기가 좀 나오되 오전장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봤는데 예상과 다르게 조금 하루 종일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오늘 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이 현물 시장이 마감한 이후로 한 500억 아니다, 한 900억 정도 다시 매수를 해주었죠. 선물 시장 쪽에서. 근데 이 부분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동시효과에서 조금 매수 쪽으로 좀 많이 돌아서준 모습도 좀 있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내일 우리 시장 그렇게 크게 걱정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국채 응찰률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간다고 보면 내일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옵션 만기일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여느 때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이 3,000포인트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하든지 3,000포인트를 넘겨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결국은 더 밀리고 마감을 했잖아요. 2,960포인트까지 내주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2,940포인트에 대한 다시 이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장중엔 아마 이탈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일은 일단 얼마의 상승이든 아니면 하락이든 간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봉이 하나 필요한 구간이다. 양봉이 하나 줘야 아랫꼬리를 좀 단 양봉이 나와줘야 기본적으로 이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만약에 뭐 어중간한 양봉이 나오거나 또는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닐 건데요.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 정도 선에서 국채 입찰 응시율이 지금 중요한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내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빠르면 내일부터 늦으면 다음 주 FOMC가 끝나는 정도의 시점부터는 시장이 조금씩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급등해서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안정 정도는 나올 것이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400개 정도 되는 기업들 중에서 오늘 하락이 977개입니다. 977개 하락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지금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조금 이 지금 현재 의 불안정성 그리고 투심 약화가 지금 계속 반영되고 있는 시장이다. 좀 어려운 구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일 그리고 또 양회가 폐막할 것으로 이제 예정돼 있는데 뭐 이미 어느 정도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내일 일단 발표될 부분은 14차 5개년 계획안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계획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틀만 어느 정도 잡아준다라고 보면 내일 미국 시장 무난하게 넘어가면서 그 틀만 잡히면 아마 시장의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의 차트 상황은 조금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얘도 그러면 내일 이제 880포인트 전후 878에서 880 사이 그 정도까지 또 테스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장중에는 테스트가 나올 수 있겠는데 내일 역시 양봉으로 돌려주고 마감만 해준다면 뭐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성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다음 주를 넘기면서부터 시장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죠. 정말 아쉬운 상황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지수가 결국 못 돌려주다 보니까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돌려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 8만 원에서 8만 1,000원 지금 그 사이 구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이 자리 지켜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만약 우리 시장 양봉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 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장 상황이 전제가 된다면 위로 올려주는 흐름 나오면서 오늘의 이 음봉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는 그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이 차트로만 보면 별로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만 이슈를 가지고 재료로 모멘텀으로 이걸 덮어낼 수 있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상황이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될 거고요. 8만 원 이탈되면 조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최악 조건으로 8만 원 라인까지는 지켜줘야 한다라는 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게 넘어가게 되면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비중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계속해서 음봉으로 계속 이거 이렇게 찍어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이거 미팅 해야 된다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주봉에서 만들어진 캔들상 얘를 찍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고 지금 그 부분을 찍은 겁니다. 남은 이틀 동안 아랫골이라도 좀 달아주고 외부적인 어떤 모멘텀을 바탕으로 얘를 그 다음 주에 양봉으로 돌려주는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하는 지금은 조금 불리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 그림이고요.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보유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8만 원짜리 지지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HLB입니다. 제가 이날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요거 요날이죠. 요날 요거 돌파했습니다. 요날하고 돌파가 됐고 몸통으로 완전히 뚫고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괜찮다. 요날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갈 것 같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 자리까지 온 다음에 이 자리 저항을 한번 받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 받은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부분까지 끄집어 올리는 부분 아침에 제가 오전 시황에서 83,000원짜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 일단 오버슈팅 나오면서 돌파를 했다가 밀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분봉상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자리 안착 돌파해서 안착될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있어 보여요.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HLB 재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재료 나온 걸 가지고 재료를 좀 얘기를 해줘야지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주식시장의
투자를 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라고 부르는 뭐 애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분들이 각 분야에 예를 들어 HLB 같으면 뭐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아니면 반도체 또 마찬가지고 해운 뭐 유통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 것인지, 반영이 될 것인지, 장중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지, 뭐, 어떤 재료, 각각의 구체적인 재료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와 있는 상황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그 이상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은 주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부분에서 재료를 너무 이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종목을 설명드리면서도 재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됐을 때, 만약에 어떤 종목이 소외주인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때는 막 시장에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종목에 상당히 오히려 큰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고, 제 판단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고요. 주로 맞든 틀리든 주로 저는 이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분봉, 그다음에 차트상의 흐름을 가지고 재료를 갖고 있는 거를 대략적으로 녹여서 제 판단으로 여러분들한테 주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떤 예를 들어 HLB 같으면은 HLB에서 나온 임상 시험에 어떤 값이 얼마인데 그 값이 얼마가 어떤 거를 의미하고, 그런 의학적인 얘기는 그분들한테 이 의학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될 건 그걸 어떻게 주가에 녹여낼 수 있고 주가에 얼마큼 반영이 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한테 그걸 강요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오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요 자리 돌파, 83,000원짜리 돌파는 일단은 나올 것 같고, 안착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박스권까지는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남은 날짜가 이틀이기 때문에 그 이틀간 움직임을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무증을 뭐 받으시는 분들이든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든 이제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본인의 선택이실 텐데, 그 선택에 있어서 어디서 이제 12일 종가가 형성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뭐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조금 더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증선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저한테 지금 제가 이제 파악된 정보는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연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이 연기된 부분이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저는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분위기가 이 증선위의 이 계속된 HLB 사안의 이 안건의 연기가 최근 들어와서 증선위 쪽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그 분위기 하나는 그나마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HLB 이 종목을 우리가 조금 긴 호흡에서 놓고 본다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일단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끝나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황이 만약에 또 연기가 되게 되면 일단 무증과
권리락까지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황일 텐데 그렇게 되면 내일하고 모레 조금 더 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올라갈 걸 조금 제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하고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드렸어요. 요 자리 내일 돌파하고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돌파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자리 82,100원 자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 돌파가 됐고 83,000원 자리 제가 이제 드렸던 자리가 83,000원인데 그 자리도 일단은 한번 돌파를 했어요. 맞고 떨어졌지만 요때도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맞고 일단 떨어진 그림인데 나쁜 그림이 아니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 120주선 이 앞에서 끝났는데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위로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봉 수급상의 흐름도 오늘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거래량도 뭐 이 정도면 나쁜 거래량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오늘 분위기는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어떤 이 무증 기대감으로 얼마나 올려줄 수 있을지는 뭐 이건 며느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요 자리는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